지금부터는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알아볼 텐데요. 기자들의 발제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속보 또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흰남노, 한반도에 상륙하는 그 어떤 태풍보다 강하고 센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죠. 관련된 내용을 유정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시설물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무서운 기세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국회 상황실은 태풍 상황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시설물뿐 아니라요, 인명 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방금 들으셨죠? 흰남노는 지금부터 약 7시간 후인 내일 0시에 제주 서귀포 인근으로 들어와서 오전 5시에서 6시쯤 이렇게 1시간 당겨져서 이렇게 경남 통영과 거제 인근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 그래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거고요. 이번 흰남노 역대급으로 강하고 센 그리고 넓은 반경의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딱 통영, 거제 이렇게 찍지 말고 통영과 거제 인근 넓은 지역에서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통영과 마산, 바닷가에 물이 가득 차는 만조 시간이 오전 4시 50분쯤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최접근 시간과 인접할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폭풍 해일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대 파고가 12에서 15m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파트 4, 5층 높이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세를 볼 때는 7시 전후 상당히 좀 넓은 시간이 사이로 해서 경남 해안 쪽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의 예상보다 한 2시간 정도 좀 빠르게 좀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경남 해안 쪽에 만조 시간과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해일의 위험 상태가 태풍이 만조 시간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더 위험한 상태로 증가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기준으로 태풍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해상에서 시속 33km로 북북 동진 중입니다. 2시 예보보다는 조금 속력이 빨라졌는데요.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9m입니다. 매우 강 상태인데요. 오후 4시 10분에 발표된 특보 상황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후 8시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제주와 서해 남부에 이렇게 빨갛게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전남과 서부 경남 지역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서해와 동해 남부 지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또 이 지역에 맞닿은 인천과 경남, 울산과 부산, 충남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북서부 지방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또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비바람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12시 매우 강 상태로 서귀포 남쪽 30km를 통과한 이 흰남노는요. 내일 오전 6시쯤에 강 단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해서 강으로 좀 됐다고 해도 안심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죠. 중심 기압 역대급으로 낮은 955헥토파스칼,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최대 풍속 초속 40m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초속 40에서 60m의 초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바람색입니다. 초강력이라고 하는 수준은 이제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의 단계는 저 열대역에서 좀 지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수준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네, 특히 흔히 태풍 예보를 할 때요. 이번에는 바람을 혹은 비를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흰남노는 바람과 비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중계에서 보셨듯이 이 태풍 영향권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의 경우에는 최고 60
100mm 이상, 그리고 남해안과 경상도 동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울릉도, 독도까지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곳에 따라 돌풍과 번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부지방뿐 아니라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이 초속 25m, 즉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치는 폭풍 반경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 태풍 아시다시피 규모도 크고 그 세력도 차바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두 선은요, 폭풍 반경, 즉 태풍의 가장 중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치는 그 구역인데요. 25m/s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인데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 그다음에 경상도 대부분, 또 전라도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동부, 충청도도 남쪽 일부, 또 강원도도 남부 일부, 이렇게 폭넓게 많은 지역에 이 폭풍 반경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폭풍 반경 외 지역에서도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흰남노의 반경 400km 정도라서요. 이 한반도 전국적으로 비와 바람을 뿌리는 겁니다. 태풍이 제주와 경남 남해안으로 들어오는 때부터 전국이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요.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은 내일 오전 9시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북서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태풍을 따라온 비구름과 만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경이 400km면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를 이제 커버할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면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이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역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요.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빠르게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내일 새벽 6시에서 7시쯤 상륙을 했다가 오전 8시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됐는데요. 이제 그래픽상으로는 오후 12시였는데 이건 역시 좀 당겨졌습니다.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태풍 피해가 적은 건 아니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특히 집중적으로 조심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 남해안 해안가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물이 가득 차는 만조 시간대와 태풍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이 일대에서는 높은 차수벽을 설치하고 배를 선착장에서 육지로 옮겨놓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선들 물양장에 있는 모든 어구들을 다 치우고 있고요. 예. 또 어선들 피항 어선들은 고정 결박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비가 아래로 저 바다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우리 해안가라든가 이런 쪽은 시내가 상당한 침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마산, 통영 이 지역은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역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번 흰남노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매미와 흰남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최전성기 기압이나 풍속은 비슷하지만요. 상륙 당시에 예측되는 풍속은 현재로서는 흰남노가 더 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16년 태풍 차바의 기억이 있는 부산도 걱정이 많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시는 동구와 남구의 이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그리고 특히 해운대 마린시티가 있는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높은 초고층 빌딩이 있는 지역, 태풍 근접 시간에는 접근을 삼가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태풍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집채만한 파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해안가 일대에는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놀래미, 감성돔 같은 물고기와 문어와 선개까지 다리에서 발견됐습니다. 평소 부산 지역 만조 시간이 오전 10시 반쯤인데 마침 이 무렵 태풍이 다가오면서 수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바닷물 범람 규모가 커져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는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까지 주택과 도로 침수, 차량 고립 등 기상 상황 관련한 50여 건의 신고가 소방안전본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빗물이 넘쳐서 이렇게 소가 빠지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소 주인이 현장에 와서 묶여있던 줄을 끊으면서 대피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신가 봅니다. 설마 높은 파도를 즐겨보려고 한 걸까요?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패들보트를 타던 30대 두 사람이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비상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1시간 정도 수상 레저를 즐긴 혐의라고 하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수해경 측은 자칫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역대급 태풍 상황에서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우리뿐 아니라 이웃 일본과 대만 먼저 핥히고 갔죠. 대만 북서부 신주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렇게 도로가 끊기는가 하면 강풍에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주민 6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주민 11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죠. 강한 바람 때문에 노인 4명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오토바이 2대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집니다. 인도 곳곳에 가로수가 나뒹굴고 정전으로 도시는 한때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 6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 흰남노는 우주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나선형의 소용돌이 정점에 있는 이 또렷한 태풍의 눈 보이시죠? 현지 시간 4일에 이 나사 지구 관측소는 이 사진을 오늘의 사진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대만 인근에서 북상 중인 흰남노의 모습인데요. 당시 매우 강 상태였습니다. 나사는 올해 첫 카테고리 5, 즉 슈퍼스트롱급의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1호 태풍 흰남노는 1+1 태풍이라는 별칭도 있죠.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제12호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열대 저기압을 흡수해서 이렇게 세력을 확 키웠기 때문입니다. 흰 비구름 커진 거 보이시죠? 기상청은 과거 루사나 매미 등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겼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슬픔과 회한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후 변화 때문일까요? 이번 흰남노 과거 다른 태풍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위 30도 부근에서 넘어와서 태풍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예보를 하면서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풍의 왼쪽에도 고기압이 있고 오른쪽에도 고기압이 있는데 보통 이런 패턴은 저위도에서 좀 잘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아주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